인사 끝나신 건가요? 네, 끝났어요. 조선일보가 살아가는 방법. 언론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반민족자 행위 처벌하는 게 어렵다. 안녕하세요. 변방의 목소리 오늘 첫 방송 직격 조선일보. 저는 DJ 변방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분은 시사평론가 정 작가님. 네, 정 작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끝나신 건가요? 네, 끝났어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오늘 제목이 직격 조선일보인데 이 제목을 정하신 이유가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드골을 한번 프랑스 드골 잘 많이들 들어보셨죠? 드골까지 가야 되나요? 네, 드골을 한번 봐야 됩니다. 드골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우익 인사이자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나치가 물러나고 2차 대전 끝나고 드골 임시정부가 수립돼서 이 드골이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언론개혁입니다. 반미족 행위 언론을 최우선적인 타켓으로 해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했죠. 그것은 드골이 언론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반민족자 행위 처벌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사회가 왜 이런가? 해방 이후에 쉽게 얘기하면 직선제 개헌 쟁취했을 때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노무현 정권 들어서고 이제는 교체됐고 사회는 바뀔 것이다.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대부분의 평가는 5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본질은 변한 게 없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거를 얘기하신 게 우리가 해방이 되고선 그 친일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친일 언론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선일보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 조선일보가 친일 신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 당시에 뭐 일제시대였으니까 당연히 친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친일 행위자, 친일을 구분하는데 예를 들면 그걸 뭐라 그러죠? 이름 바꾸는 창씨개명. 네, 창씨개명 했다고 해서 전부 친일이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창씨개명을 안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조선인들한테 가해지는. 어쩔 수 없이. 그럼 반대로 친일이 아니었던 언론은 어디 있었습니까? 친일이 아니었던 언론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는 친일 언론을 다 청산하면 언론이 없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완벽하게 처단하고. 그럼 기존을 다 처단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렇죠. 이 처단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 더 아주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악의 축이다. 근데 결국 이것이 근본이다.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처단을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승만 정권과 이제 미국이죠. 미군정이 이제 들어서면서 미군정 포령 2조가 문제가 됐죠. 친일하던 사람들을 그대로 전부 다, 그대로 다 현직을 유지해라. 자, 여기 있었고요. 그러면은 조용도 같은 경우, 김성수, 방학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전형적인 친일 행위자니까, 미군정에 앞장서서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희석시켜야 되고, 절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여론전을 폈죠. 드골이 바로 그걸 의뢰한 거죠. 드골은 애초부터 언론 개혁부터 당시에 총살당한 언론인만 10여 명에 달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엔. 그리고 반민족 행위자 사형자가 자그마치 6,700명이에요. 그리고 한 67개사의 언론사가 폐간이 됐고요. 전재산, 51개사는 전재산이 다 몰수됐습니다. 불과 5년이죠. 우리는 36년이고. 살아남은 언론사는 한두 개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응직을 했고. 근데 그거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는 5년이었고
우리는 36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36년이면 이미 웬만한 시스템이 다 변경됐을 거 아닙니까? 일본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청산을 못했다는 그래서 건 아까 아닐까요? 얘기했듯이 창씨 개명했다고 해서 친일이라는 것이 아니고 앞장서서 먹고 살만한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앞장서서 이 황국의 신민이 되겠다고 자기가 되는 건 좋은데 조선 민중들을 들러리 세우고 조선 민중들한테 강요하고 교육단체를 세워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언론을 통해서 강제로 이 황국의 황제의 신민이 되라고 강요하는 이게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죠. 적극적인 행위자.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지금 서울신문이죠. 대한매일. 바로 이런 그 사주들이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다. 친일 청산하지 못한 거는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탓도 있지만 앞장서서 이 왜곡시키고 희석시키는 작업을 한 것은 한국의 조선의 언론들이다. 지금 현실도 언론의 본령이 뭡니까? 언론은 워치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시하는 것이 이제 본령인데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권력자의 편에 서서 그건 언론이 아니죠. 아까 결국 이 방송의 목적은 언론이 감시의 기능을 상실한 언론이기 때문에 그거 감시의 기능을 상실한 언론, 특히 조선일보에 대한 정말 조선일보가 언론이 아니라 자기신들의 부나 자기네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언론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오늘 저희가 주제는 그럼 어떤 건가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조선일보가 살아가는 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조선일보가 살아가는 방법, 일제시대는 친일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친미로 살아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방문은 도대체 6.25 전쟁 때 왜 서울을 벗어나지 않았을까, 피난 가지 않았을까. 당시에 이승만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언론 사주들부터 시작해서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일찌감치 대전 이남으로 피신을 했죠. 근데 방문은 피신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 뒤 6월 28일이죠. 서울이 수복되자 조선일보 명의의 호회가 나옵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김일성 장군 만세, 부안해동 하지 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라는 이제 호회가 발행이 돼요. 도대체 그러면은 이 북에서는 이미 토지개혁부터 시작을 해서 친일 행위자에 대한 처단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면 자기 자신은 맨발로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될 사람이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에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는 다른 언론사나 정보가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남쪽으로 도망을 갔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조선일보는 6월 28일 날 후회를 발행했다.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6월 27일 저녁에 28일자를 미리 찍어놓은 거에는 다른 내용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제 조선일보 주장입니다. 조선일보는 당연히 자신들은 발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죠. 좌익 인사들이 기자든 뭐든 조선일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몰래 발행했을 것이다. 그럼 증명을 해야 되죠. 아무런 것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거도 전혀 없고 단지 조선일보의 주장일 뿐이고, 내가 볼 때 상당한 의구심이 있는 건 도망가지 않았다, 피난 가지 않았다, 제일 1차로 가야 될 사람이, 그리고 후회가 발행됐다. 이거는 방모가 살아온, 일제시대 때부터 살아온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밖에 이제 해석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해방이 되자마자 자신의 행적을 희석화시키는 행보를 많이 벗습니다. 방모가. 대표적인 게 이제 김구죠. 김구만한 사람이 없다. 김구가 대통령이 된다. 진정한 애국자는 김구다. 이렇게 이제 김구 쪽에 붙죠. 붙다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미군들이 선택한 사람은 김구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승만하고 놀아요, 주로. 김구가. 미군정이. 바로 뒤집죠. 바로 뒤집어서 이제 김구를 비하하고 비난하면서 바로 이승만으로 이제 말을 갈아타죠, 방모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방홍모가 조선일보를 조만식 선생이 그 조선일보 사주를 있을 때 조선일보는 저렇게 대놓고 노골적인 7일신문이 아니었죠. 그래서 경영난으로 이제 방홍모가 인수하자마자 한 게 뭡니까? 인수하자마자 바로 총독 갖다 바친 선물이에요. 군자금 선물. 그렇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볼 때 이거 세상이 뒤집어졌다. 이제 인민군이 서울까지 쳐내려왔고 평소 자기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후회 발행해서 김일성 장군 찬양하고 나는 다시 그 편에 서서 이념이고 사당이고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다. 이 방홍모라는 인물이. 조선일보가 이제 방홍모가 사주가 되면서 일제에 군자금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승만 해방후에는 이승만이 아닌 김구 선생님을 지지하다가 친미적 성향의 이승만을 미군이 지정하면서 친미 그리고 이승만 이런 신문이 됐는데 6.25가 터지고 나서는 다시 김일성을 찬양하는 후회를 발행하면서 그쪽으로 붙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신했다. 카멜레온이죠. 그럼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거, 첫 번째 후퇴를 할 때 방흥문의 일가는 안 나간 이유가 정보가 있었는데 북한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안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방홍모가 볼 때는 이제 인민군이 3일 만에 서울을 주둔하게 되고 북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도발이 쳐야 될 놈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유로는 뭐 전혀 설명할 길이가 없고, 또 조선시대 그 일자에서도 그렇게 했고 뒤에도 마찬가지죠. 쿠데타가 일어나자 무자비한 찬양을 하죠. 전두환은 사보다 공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고 나라를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고 인간성도 아주 그 대인배부터 시작을 해서 무비판적으로 바로 그 전두환 찬양에 들어가죠. 그겁니다. 방홍모가 살아오는 법, 즉 조선일보가 살아오는 법은 그러했다. 그러면 방홍모 개인하고 조선일보를 왜 등치시키느냐? 그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재벌이 바로 지금의 조선이에요. 조선일보예요. TV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따라서 방홍모하고 뭐 전혀 현재 조선일보하고 등치시키는 거는 뭐 이상하지 않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6월 28일 날 발행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렇죠. 신문이지 않습니까? 네. 6월 28일자 인민군이 서울에 지금 입성했다. 네. 이 내용인데 아무튼 조선일보 측에서는 이런 내용을 자기네가 발행한 적은 없다. 이거는 북에서 내려온 인민군이 자기네의 그런 장비들을 몰수해서 제작한 거라고 자기네 추측한다. 이런 이야기고, 태백산맥에도 사실 보면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북한에서 기자들이 내려와서 서울에 있는 이런 장비, 인쇄소 같은 것들을 몰수해서 신문 발행을 하거든요. 그 방홍모지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두환이 들어서면 전두환이 들어서는 대로, 이명박이 들어서면 이명박 들어서는 대로 줄 되잖아요. 줄 돼서 살아남잖아요. 지금 조선일보만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결사 찬양하는 데가 있나요? 없죠. 대부분의 언론이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부분의 그렇죠. 언론이 찬양하는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언론이 찬양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언론이 무위판적이죠. 그 대장이 이제 조선일보죠. 청와대나 검찰에서 흘리고 조선일보 쓰고, 그럼 조선일보 거를 받아서 그 프레임에 맞춰서 나머지 언론들이 기사 작성하는 전형적인 지금 이런 모습이죠. 이거 과거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전형적으로 검찰이나 대통령실에서 흘리고, 그리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내고 나머지 언론이 그 프레임에 맞춰서 기사화시키고, 지금 아주 절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절정. 그래서 우두머리는 조선일보다. 앞으로 방송을 하실 내용은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의 가장 보수 쪽에서의 그냥 앞선 신문으로 다른 신문사들을, 또 다른 언론사들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조선일보 직격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 방송을 하시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주간의 조선일보 기사를 직접적으로 팩트체크하고 어떠한 프레임, 어떠한 의도로 지금 조선일보가 저 기사를 냈느냐. 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알려드리는 그렇게, 그 형식으로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방송 저희가 조선일보가 6월 28일 날 낸 북한 김일성 찬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전두환 80년대 인간 전두환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앞으로 뭐 하실 이야기들이 이 조선일보 관련해서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시사, 저희가 직접 조선일보에서 많을 것 같고요. 또 변방의 북소리에서는 이 조선일보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변방의 북소리라고 잡은 이유가 우리나라 변방,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정치적인 이야기나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좀 담으려고 변방의 북소리라는 제목을 정했고요. 앞으로는 좀 더 편한 자리에서 그리고 좀 더 편한 방법, 지금은 녹화 방송을 했지만 앞으로는 가급적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방의 목소리 첫 방송 오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DJ 변방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은 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